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좀 내려와서, 아이고, 조금, 그나마 좀 약간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정부의 지침과 상관없이 생활 방역 열심히 준수할 거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우리가 코로나에 가장 잘 맞서는 국민이란 걸 전 세계에 보여주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정부가 우리의 어떤 일상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 중인 걸 가지고 이걸 무슨 대단히 큰 정치적인 어떤 음모처럼 시비처럼 이렇게 몰아간다는 게 좀 너무 과잉입니다. 광화문 광장 차벽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식이냐? 다른 대안은 더 없어? 네, 이 정도 문제 제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허재영 기자의 스탠스잖아요.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거 뭐 몇 날 며칠 그죠? 이게 왜 난립니까?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이걸 갖고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막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거보단 나은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됐죠.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건 좀 잘한다고 칭찬 좀 해줍시다. 국민의힘 왜 그래? 질투나는 건 알 것 같지만. 자, 이번 주에도 이런저런 뉴스들 많이 쏟아졌는데 특히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또 여권을 또 뒤흔들면서 흑색 선전하는 그런 보도들이 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흑색 선전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거 위주로 좀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허재현 TV가 지금 그 유튜브 수익이 계속 광고 이런 게 잘 안 붙어가지고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 제작비 수익 구조 개선을 해서 제작비 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상품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게는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세요. 네, 후원회원에 리포액트 후원회원이라든지 유튜브 채널 후원회원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제가 취재비랑 이런저런 활동비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온 상품 제주 향기 품은 디퓨저랑 섬유 향수 그리고 마스크 위생 케이스 이런 것들 같이 들어왔는데 한번 좀 둘러보시고요. 치즈떡도 많이 팔아주세요. 이 제품 판매 수익금의 5%에서 한 15% 정도가 저에게 수익금으로 제작 지원금으로 들어옵니다. 참조해 주시고 리포액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 뉴스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네, 이거 좀 자세하게 어떤 뭐 사기 사건이었는지는 제가 좀 나중에 좀 시간 나면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게 사기 사건의 본질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사기꾼들은 재판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이제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사기꾼들이 지금 청와대 여권의 관계자들하고 자기들이 막 대단히 큰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재판에 나와서 뭐 증인들이 설명한다거나 검찰에 출석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지금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어디까지 사실일까? 이미 뭐 국민의힘은 막 기정사실화해서 막 브리핑을 하던데 여러분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물론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운데 이게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또는 뭐 이렇게 수석의 말단 뭐 이런 사람들이 연루된 그런 정말 그런 비리인지 아니면 이 사기꾼들의 전매 특허 맨날 뭐 나 높은 사람들이랑 친해 돈 보내봐 이런 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이런 사기꾼들의 단순 일탈인지 모르겠어요. 좀 두 가지 가능성은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드러난 보도들로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개인의 일탈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아주 말단 행정관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있는데 딱 거기까지 아무리 크게 봐도 현재로서는 그렇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나중에 결론으로 봤을 때 새털만큼 가벼운 문제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다. 요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겠다. 요런 정도 일단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새털만큼 가벼운 문제 정도냐 뭐 이런 정도가 조금 약간 의심되는 게 뭐냐면 근거는 이거예요. 지금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분이 지금 불법 정치 자금을 지금 이 옵티머스 쪽 어떤 그 회장한테 불법 정치 자금 받은 걸로 지금 그런 혐의로 구속까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소환 조사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기꾼 중에 한 명이 중요한 사람이 이 김봉현 당시 이제 그 스타모빌리티 관련해서 이제 회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꾸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 정치권들한 여당의 의원들한테 고가의 맞춤 양복을 뭐 선물했다든지 뭐 필리핀 무슨 리조트 같은 데서 접대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대가가 뭘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선물은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예전에 신라젠 사건도 그렇고 조국 펀드 뭐 이런 거 계속 보도가 나왔을 때 결론이 그 뭐가 나오기 전부터 막 엄청나게 큰 비리처럼 막 보도가 막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체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신라젠 사건은 이미 종결됐죠. 유시민 씨 아무 관련 없고 정권 실세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었지만 용두사미로 결론 났잖아요. 수사 결과. 그죠? 하나도 뭐 군불만 막 때우고 조국 펀드도 뭐 이미 뭐 실체 없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런 거 막 보도했던 기자들 하나도 반성 안 하고 조중동 미안하다는 얘기 하나 없고 좀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겪다 보니까 이번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일단은 좀 거리두기 하면서 지켜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일단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지난 10월 8일 날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 스타모빌리티 이 대표가 지금 이 사기꾼이 재판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스타모빌리티 대표랑 같이 일을 했던 김봉현 전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판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는데 내가 그 스타모빌리티 회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강기정 수석이랑 이 대표가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7월쯤에 교회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전화가 와가지고 급히 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 어디다 쓸 거야? 물어보니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내가 친한데 돈을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임 요 회사가 무슨
편법으로 막 돌려막기 하고 막 이런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요. 제가 이 사건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무마시키려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데 쓰는 돈으로 자기는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라임 사건은 굉장히 아주 나쁜 사건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이 새끼는 아주 나쁜 새끼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이거 이제 무마시키려고 정치권에 로비를 이제 했다라는 식으로, 김봉현 전 회장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진술을 했는데, 그래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기사 제목들도 다 이렇게 나왔어요. 5천만 원 건넸다. 폭탄 발언 나와. 청와대로 라임 사건 옮겨 붙나. 뭐 이렇게 나왔는데 2대1 박기주 기사가 이렇게 기사를 써가지고 주말에 난리가 났어요. 댓글도 막 1,500개씩 달리고.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자세히 잘 봐보세요. 이 5천만 원을 건넸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구냐? 청와대 정말 강기정 수석한테 직접 줬냐? 이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봉현 전 회장이 이 암흑의 스타모빌리티 대표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흑의 대표는 이걸 어디다 썼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강기정한테 갖다 줄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모르는 거죠. 정말 그 돈이 거기로 갔는지 아니면 그냥 뻥 친 건지 돈 받아내려고. 원래 정치자금 배달 사고는 숱하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중권 씨나 이런 사람들은 이 어떤 팩트 파악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뭘 하고 막 설레발 치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좀 차분하게 거리두기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기 사건들 많이 접해봤는데 이 사기꾼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정확한 물증은 제시 안 하면서 내가 누구누구랑 친하다. 이렇게 과시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꼭 정치인들 앞에서 일부러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통화도 일부러 해요. 그 앞에서 투자자들 앞에서. 근데 아니 인맥은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전화 정도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특혜가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인맥 과시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김봉현 전 회장도 속았을 수 있어요. 그 대표한테 이거 갖고 도박을 했을지 다른데 이렇게 주식 투자했을지 어떻게 알아? 이아무개 대표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얘기만 갖고 강기정이란다. 김봉현 재판 증인 진술만 가지고 강기정이 5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강기정 수석이 이미 밝혔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네. 이 사기꾼들 그런 식으로 나 누구누구 청와대 수석과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업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 저라고 조국 교수랑 지금 통화가 안 되겠습니까? 네. 저 여러분이 요구하시면 그 앞에서 제가 통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니 그간에 인연이 있는데 문자 보내면 이분이 저한테 예의상 답장 한 번 안 주실까요? 딱 거기까지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뭘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화할 일도 없어요. 일부러 저는 연락도 안 해요. 이분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먼 발치에서 인연이 있는 기자와 어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와의 저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꼭 이 사기꾼들은 뭘 하냐? 제3자한테 슬쩍 보여주면서 그죠? 네, 나 이런 사람하고 친해. 저는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어. 보여줄까? 네. 이런다고요. 네. 그래서 김봉현 전 회장이 이 진술만 가지고는 강기정 수석이 실제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스탠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스탠스는 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유무죄를 판단하지 말고 재판 결과 지켜보면서 판단한다. 우리는 검찰의 프레임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프레임으로 판단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스탠스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유죄일 가능성도 있죠. 예? 진짜 강기정 수석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와대 행정관도 연결돼 있을 수 있고 누가 됐든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유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지만 무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본다. 다만 검찰 수사 단계 뭐 이런 거 가지고 누구의 증언만 가지고는 판단 안 한다. 이게 우리의 그죠? 합리적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스탠스니까 잘 구분해서 봅시다. 우리는 부패 앞에 냉정합니다만 그죠? 검찰의 설명 앞에서도 냉정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공격할 거라면 사기꾼들 말조차도 진실인 것처럼 막 조중동은 그렇게 퍼뜨려요. 아니 사기꾼들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SBS 이 SBS도 이상한 보도 막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 옵티머스 사내 변호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 현재 지금 사기랑 횡령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윤모 변호사인데 이 사람 아내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행정관이 도대체 무슨 일에 연루된 거냐, 청와대 행정관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루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단순 개인 일탈인지 아니면 정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체의 문제인 건지 우린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 막 그런 거 구분 없이 막 보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 보세요. 제목이 옵티머스 사내 변호사의 아내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옵티머스 사내 변호사의 월급이 3배가 올랐다. 이런 보도예요. 와, 딱 이것만 보면 뭐야? 이거 뭐 청와대에서 엄청난 어떤 압력이 있어가지고 변호사 월급이 오른 거야? 이렇게 생각이 딱 되잖아요. 근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옵티머스 그 사내 변호사가 월 500만 원을 받았는데 청와대 아내가 들어간 뒤부터 월 1,500만 원으로 보수가 올랐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겠네요. 변호사 월급이 원래 월 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 이상은 원래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처음이 좀 되게 짰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걸 왜 올렸냐? 그냥 올렸다는 거예요. 옵티머스 쪽에서 그냥 알아서 챙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윤아무개 변호사가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일단 아내와 관련해서 아내가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뭐 사내에서 여러 가지 뭐 또 막 부풀리기 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옵티머스 쪽에서 이 변호사는 좀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돈 좀 올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올려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변호사라는 자가 원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옵티머스 사내 변호사가 그래가지고 지금 사기랑 횡령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아내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민정수석실의 그냥 일개 행정관에 불과한데 막 이런 거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단히 막 큰 어떤 실세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돈 타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배준우 기자라는 친구는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이 아무개 전 행정관, 그러니까 그 부인이죠. 그 사람과 옵티머스 쪽에 긴밀한 연결고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뭐야. 그런데 검찰은 이전 행정관에 대해서 한 차례 참고인 소환 조사만 진행했다라고 밝혔는데 뭐가 긴밀한 연결고리가 속속 드러나. 그냥 옵티머스 쪽에서 알아서 돈 올려준 것밖에 없는데 참.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보세요. 정말 청와대 행정관 이 연루되어 있는 어떤 비리일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 순전히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 일탈의 수준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뭐 그냥 뭐 양복 같은 거 선물 받거나 리조트 뭐 이용권 정도 받거나 뭐 이런 정도. 이것도 물론 부적절하죠. 이것도 부적절한 건데 어마어마한 무슨 정권 차원의 비리
뭐 이런 것처럼 벌써부터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 정도 제가 좀 교통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만 이제 또 그 검찰 수사나 재판 이제 그 사기꾼들 옵티머스 라임 사건 요거 사기꾼들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떤 뭐가 진술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자고요. 자, 시사바리스타 백브리핑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거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 정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네요. 예. 공직선거법 이제 그 공소시효 만료일이 15일이거든요. 오늘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랄까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 것들 다 마무리해가지고 막 그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정의당 이윤주 의원이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내에서 경선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결국 기소가 됐네요. 근데 공직선거법만 위반한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도 위반한 혐의로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됐는데 뭐 아무튼 선거법상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윤주 의원은 제기된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선관위로부터 선거운동 해도 된다. 이렇게 분명히 나는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형벌권, 그러니까 검찰이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다. 정치 권리 침해다. 법적 투쟁하겠다. 요렇게 이제 밝혔어요. 저는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윤주 의원이 뭐 억울하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윤주 의원을 비롯해서 정의당이 지금 발등 찍기를 스스로 해왔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보세요. 정의당이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여왔습니까? 어떤 의혹이 나오거나 검찰의 기소만 이루어져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그죠?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작 정의당의 의원이 검찰에 기소당하니까 정치적인 기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항상 어떤 스탠스였습니까? 그죠? 정의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어. 하지만 검찰의 수사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지. 재판 결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당황스럽긴 한데 검찰이 악의적으로 기소한 걸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줄 거란 말입니다. 정의당 의원한테도. 그런데 정의당은 그죠?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사퇴하라. 정치적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모순 아닙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소리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윤미향 의원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의당 이윤주 의원님. 네, 그래서 이윤주 의원이 만약에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건 온전히 정의당 스스로 자초한 여론의 발등찍기라는 거, 요런 쓴소리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여러분, 윤상현 의원 좀 얘기 좀 해야 돼요. 이 사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끝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네요. 제가 좀 취재한 것들이 좀 있어요. 백브리핑 2부에서 뵙겠습니다.